고소 고발 그런 송사 같은 거에 취약한 시기가 간목일간의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연애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명리학 박사 송재우입니다. 오늘은 6월 경월 운세를 일간별로 좀 알아볼까 해요. 매달 일간별 운세를 하죠. 우리가 운세라는 건 뭐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고 이렇게 월운도 있는데, 이 월운이라는 건 특히 그 월별로 나타나는 변수예요. 개개인마다 그 비중은 다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란 말이에요. 간목일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간목일간 보면 경제활동, 그것도 자영업자신 분들은요, 고객과의 마찰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많이 억울할 거예요. 내 딴엔 최선을 다했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객들이 적극적인 컴플레인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억울한 거죠. 그 컴플레인을 받는 도중에 상황이 나빠지면 고소고발 같은 법정 송사로까지 휩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걸 염두를 내두셔야 돼요. 특히나 아동을 상대하는 자영업자분들, 특히 요식업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을 상대하는데 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고객 자체가 까다로울 것 같으면 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긴 합니다.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고소고발 그런 송사 같은 거에 취약한 시기가 간목일간의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해결 못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당장 해결이 된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좀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그걸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자영업하면서 고객과의 마찰,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은 고소고발까지 일어난다는 그 변수는 그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취약하다는 거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고소고발보다는 회사 내에서 음해나 구설 같은 거에 좀 많이 시달리실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직장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이 막 고소를 걸고 그런 입장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영업 계열에 있는 분들은 고소고발 같은 거 법정 송사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개인 사업장 아니라 할지라도 고소고발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자체는. 그러니까 애초에 간목일간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6월 달에 이 고객 자체가 뭔가 나한테 시비를 걸 것 같아, 뭔가 이 고객층이 불안전하다, 그렇게 보이면은 애초에 그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연애 문제에 있어서 보자면은 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시기예요. 남녀 공통인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잘나고 스펙이 좋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과 나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나랑 기질 자체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헤어지긴 아깝고, 그렇다고 바로 사귀기에는 뭔가 좀 내가 맞춰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인연이 막 가까워지는 건 아니고 관심은 있지만 서로 간에 탐색전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연애가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게 저울질 하는 시기거든요. 이게 조건은 좋은데 그렇다고 뭔가 정서적으로 나랑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이 사람과 사귈 건지 아니면 지금 헤어질 건지를 결정해야지, 지지부지 간만 본다고 생각하면 시간만 끌고 나중에 그 관계가 잘 이어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을목일간 한번 볼게요. 목일간이긴 목일간인데 그 음양의 차이가 있겠죠? 을목일간 자영업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고소고발해서 자유롭질 못해요. 이 목일간들이 좀 실현의 시간입니다. 경월 자체가. 그런데 간목일간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그 피해가 생각보단 적게 올 수 있더라. 그러니까 금전적 손실로만 끝나기 쉽다는 거니까 합의가 비교적 쉽다는 거죠. 간목일간 그렇지가 않아요. 더 까다롭고 물리적인 마찰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을목일간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과의 컴플레인이 있으면은 금전적 보상을 해주면은 고소고발까지는 안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처신하면 되게 좋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꺼림칙한 고객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간목일간처럼 유능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다는 거죠. 뭐 스펙 좋고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여자 입장에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호감도 많이 갈 거예요. 그게 간목일간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역시나 저 사람과 나와의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 아니란 게 뭐죠? 그러니까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그 차이를 좁히기가 단숨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연애의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을목일간 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조건 좋은 사람을 내가 채갈 건지 아니면은 헤어질 건지. 근데 이 판단이 초반에 간목일간이랑 다르게 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금사빠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반하기 쉽다는 거에서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좋은 짝이 됐으면 좋으련만 나중에까지 그 차이를 메꾸지 못하면은 더 안 좋은 결과로 발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을 좀 빼고 냉정하게, 그러니까 다 가져가겠다는 생각 좀 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이걸 포기하겠다. 쉽게 말해서 조건을 볼 건지 정서적인 행복을 볼 건지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보실 거면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고, 조건을 안 볼 거라면 놔주셔야지 내 인생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병화일간의 경월 운세를 한번 볼게요. 병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분들은 이게 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상품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상품을 내놓고 싶을 거예요. 자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보다 좀 더 비싸고 좀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고급진 그런 상품을 출시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기보단 벼르고 별렀던 걸 출시를 하는 시기예요. 미뤄왔던 분들은 이때가 자기 신상품을 내놓기엔 되게 적기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될 게요, 병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이거를 좋다고 생각하니까 고객들도 좋아하겠지. 근데 자영업이란 건 그렇지가 않아요. 고객의 생각과 내 생각이 되게 다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맞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죠. 왜? 상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의도가 좋고 상품의 품질이 좋더라도 과연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고객들이 원할 것인가. 게다가 지금이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많이 닫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업그레이드 상품 당연히 더 비싼 걸 팔겠죠? 내놓는 건 좋은데 판매하고자 하는 그 고객층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기고 상품 좋은 거니까 좀 가격 비싸게 팔아도 어느 정도는 뭐 팔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내놓으면 좀 낭패를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걸 자기의 경험을 섞어서 뭔가 개량화해서 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신상품에 대한 매력도 많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층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그거를 상품을 내놓으셔야지 손실을 안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하면은 일껏 좋은 상품 내놓고 시장평가 안 좋고 적자를 보는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은 많아지는데 그 일들이 분량도 많지만 난이도도 높아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일은 하시되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 어디 몸도 또 평상시에 편찮고 그러신 분들은 좀 힘든 시기예요. 근데 내가 좀 멘탈이 좋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이런 분들은 되게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운이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직장 다니신 분들이 뭐 병화일간도 그런데 좀 더 유리한 운이기는 해요. 연애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새로운 연애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병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 사귀었던 사람인데 좀 더 이 사람의 가치를 따져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제가 없었어도 내가 이 남자 또는 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 남자나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예전 같으면 되게 고마워하고 그랬을 부분도 그러니까 익숙해졌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기예요. 좀 더 냉정하게 보려고 하고, 관계가 장기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결혼으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앞두지 않은 사람하고는 좀 처신을 달리해야 돼요. 이미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고 결혼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긴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미 가진 장점을 자기가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왜곡돼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고, 만약에 결혼을 앞두지 않고 장기 연애를 하신 분이라면은 본인의 생각대로 이게 아니다 싶은 거면 더 좋은 사람 만나러 가시는 게 본인한테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물론 정확한 건 개인 상담 받아봐야 돼요.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일간을 보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역시 신상품을 내놓을 텐데 프리미엄 그런 게 아니에요. 병화랑은 다르게 좀 더 실리적이고 서비스를 많이 붙이고 가격도 낮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좀 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가지고 신상품을 출시하는데 고객의 눈높이를 맞췄냐 못 맞췄냐. 정화일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맞춰서 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맞을 거예요. 병화일관에 비해서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다만 매출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애초에 막 가격을 높이 붙여서 그렇게 출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순이익 부분에서는 이 병화일관보다는 좋을 겁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일의 난이도는 높은데 내가 보상받는 게 생각보다 많이 적을 거예요. 내가 각오를 했는데도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내가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개인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경월만이 운세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신미, 뭐 임신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나쁜 운세는 아닌데 당장에 보상이 안 돌아오다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을 가질 부분은 아니고 나쁜 운세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성실히 잘 이행하시면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개인 운세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오면 그게 어떻게든 보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연애 문제에 있어서 보면 이것도 장기 연애에서 할 말이 많은데 정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병화처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좋게 봤는데 이게 장점이라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근데 좀 더 까다롭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화일관보다 좀 오판이 더 나올 겁니다. 본인이 봤을 땐 이건 남들이 이렇게 해준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오빠가 여태까지 나한테 뭘 해주고 나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준 게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연애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병화일관 분들이 너무 지금 경월이 돼서 눈이 높아진 겁니다.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의 인연과 연애를 하든 아니면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든 내가 그 사람보다 확실히 잘난 부분이 없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유지하고 개선시킨 쪽으로 가야지 나한테도 더 득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무토일간을 한번 볼게요. 무토일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달 운세 경월이 좋은 운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무토일간 자영업자분들은요, 기존의 뜨내기 손님들이 단골로 굳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많이 올라갈 거고요.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단골이 늘어난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고생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토일간 분들이 과거에 했던 그 성실한 모습들, 평상시에 했던 그런 좋은 모습들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팬이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비교적 힘들이지 않고도 고정적인 단골을 많이 확보를 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이 장사하기 더 수월한 시기가 바로 무토일간의 경월입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는 좀 호재 얘기겠죠? 직장 다니신 분들도 좋은 시기예요. 어떻게 좋은 시기냐면은 같은 업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책을 맡게 될 겁니다. 그 말은 티오가 있다면 승진을 하게 될 것이고, 승진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회사 내에서 좀 더 중요한 책임이 붙는 거예요. 업무 자체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게 소원이다,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운이 아닐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고 뭔가 경력을 키우고 뭔가 발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세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 운세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개인 운세가 좀 더 유리하신 분들은 경제적인 보상까지 같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개인 운세가 안 좋으신 분들도 경제 보상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자기 역량이 성장한 시기가 될 겁니다.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유리한 시기예요. 유리한 시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상황에서 유리하진 않아요. 여태까지 썸만 탔던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좀 속되게 말하면 간을 봤다 이거죠. 그런데 급격하게 가까워진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가까워져가지고 서로 어디 데이트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많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지부진했던 그런 인간관계들,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급속도로 가까워서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요.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혼으로 이어지든 결혼으로 안 이어지든 남녀 간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토일간의 경월 같은 경우는 연애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운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토일간을 보자고요. 기토일간도 토일간이다 보니까 무토일간하고 공통점은 많습니다. 근데 무기토가 같은 토가 아니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호재긴 하거든요. 역시 단골을 많이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근데
기토일간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질 거예요. 왜? 과정이 힘들거든요. 어떤 게 힘드냐면은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별로 챙겨주는 거 없어도 기존의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반면에 기토일간 분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하나 더 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뭔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내가 수고스러운 일을 자꾸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이 단골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 좀 불만을 생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팔아야 되나? 이거 판다고 얼마나 남는다? 근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출도 늘어나고 기토일간 분들이 앞으로도 고정적인 수입을 계속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줬다고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서비스라도 줬으니까 이렇게 단골이 된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신 분들도 중책이 맡겨질 건데 근데 무토일간보다는 좋은 게 그 업무적인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도는 높은데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협조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은 좀 무토일간이랑 반대로 과정적인 수고스러움이 덜 할 거예요. 무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혼자서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애 부분에 있어서도 기토일간 분들이 썸 탔던 부분이 갑자기 막 진도가 쭉쭉쭉쭉 나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기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음양의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연애에서도 유리한 운세인데 기토 자체가 음이고 습토다 보니까 감정이 좀 민감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좋은 추억을 쌓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사소하게 내가 좀 긁히는 부분, 감정적으로 순간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좀 파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애지간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다 좋은 관계예요. 대부분이 나쁜 관계가 이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야지 연애든 결혼이든 좀 더 나은 전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내가 그 사람과 균열을 일으키면은 나한테도 별로 좋을 일이 없겠죠. 다음은 경금일간의 6월 경월 운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경금일간 자영업자분들은 호재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 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자영업에서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직원을 구하는 일이죠. 근데 경금일간 분들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원 구하는데 좀 수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는 더 희소식인 거죠. 그것도 직원이 사람 수도 중요한 건데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좀 말도 잘 듣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온다는 거죠. 특히나 그 직원 자체의 여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속 같은 경우도 비교적 오래 다니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일손을 구하는데 되게 유리한 운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 분들도 되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같은 경우는 자기 동료라기보다는 그 직원을 구하는 그 직원으로 많이 오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일을 하는데 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직장 생활에 있어서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내가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게 꼭 내 동료가 아니더라도 상사도 될 수 있고 아랫사람도 될 수 있는데 보통은 내 동료나 아랫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으로 많이 이어지는 거죠. 연애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 자체는 새로운 연애든 기존의 연애든 마찬가지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연애라든지 결혼이 당장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올 거예요. 경제적인 거 왜 내 신상의 문제 얘기는 한데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많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도 돈과 시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돈도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 돈과 시간을 내기엔 자기 여건이 빠듯하고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갈 거예요. 그 사람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원래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는데도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서먹해지고 그렇게 연애에서 불리한 과정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좀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사이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는데 결혼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데 경월 운세 자체가 개개인의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된 시기다 보니까 돈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특히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 신금일간을 보겠습니다. 역시 금인데 자영업자분들은 경금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운세예요. 사람을 뽑는데 유리한 운세인데 더 좋습니다. 어떻게 더 좋냐면은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보다도 유능한 인재.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못한 것도 떠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일수록 더 유리한 거예요. 영세자영업이 아니라도 유리한 거겠지만 다만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내 명이라든지 아니면 내 권한이라든지 많이 넘겨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좀 도덕성은 봐야겠죠. 이 사람이 유능하다고 도덕성까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내 권리나 명의를 빌려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걸 한번 꼼꼼하게 검증을 해보고, 검증을 하려면은 그 사람 사주 들고 와가지고 한번 철학관에 가서 사주를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검증을 해본 다음에 내 명의나 권리를 좀 많이 넘겨주고서 일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경금일간보다 더 좋아요. 단순한 우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자기 정신적 주주 만난다고 했잖아요. 내 편 생긴다고 했고. 근데 신금일간은 한술 더 떠서 정신적 지수만 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도움이라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내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오래 볼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지기도 쉬운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경금처럼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역시 금전적인 부분이죠. 상대만 부담스러워한 게 아니라 나도 부담스럽다 보니까 원래 연애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가 잠시 중지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남자 쪽에서 부담이 더 그럴 거예요. 어느 쪽이든 돈과 시간을 쓰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남자들이 좀 더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분들이라면은 역시 더 힘들겠지만 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경금일간보다는 좀 덜 힘들 거예요. 신금 자체가 경금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가성비라든지 실리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수일간의 경월 운세를 한번 볼게요. 먼저 자영업자들부터. 임수 자영업자분들은요 기름이 엇갈립니다. 좋아하셔야 될 부분이 목돈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이게 어떤 부분으로 목돈이 오냐면 자영업 같은 분들은 못 받은 미수금 쪽으로 많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원래 받았어야 되는 건데 돈 떼이는 거 아니었나? 그렇게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은 전액 전액이 아니라 많은 부분의 일부라도 미수금을 받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금융통에 있어서 일단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죠. 근데 불리한 부분은 그렇게 돈이 생기자마자 이 돈 나갈 때도 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거, 내가 돈 들어왔다는 거, 미수금 받았다는 거에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돈 받자마자 나갈 때가 이미 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lun이 엇갈리고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성과를 인정받는 시기죠. 인정을 받는다는 게 지금 했던 걸 인정받는다기보다 과거에 했던 걸 인정받는 시기예요. 이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수금으로 많이 오는 거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업무 성과를 내가 예를 들어 김대리 뭐 일 잘했네, 이주인 말이 맞았어. 전에는 막 반대를 받았던 사람도 이때서야 본인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을 받는 시기겠죠. 금전적 보상보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윗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시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서 월급을 더 올려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성과적인 걸 보상받는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사내에서 특히 대기업이고 규모가 큰 기업이면 더더욱 좋겠죠. 윗사람 눈에 들어가는 겁니다. 향후 오래 다닐수록, 앞으로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일수록 점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많은 힘이 돼줄 거예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신임을 얻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한테 훨씬 호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직장인도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긴 한데 자영업자보다는 운세가 좀 더 유리한 게 임수일간의 경월입니다. 연애 결혼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연애 결혼 쪽에 있어서는요 유리한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잖아요. 연애도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좀 부정적인 거, 그 사람을 좀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일방적으로 갈아치우고 싶다 그런 개념보다 이 사람과 내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런 관계, 연애 관계가 깨지진 않을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더 그럴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인가, 나랑 깊은 관계로 갈 것인가, 많은 거를 고민해 본 시기.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선 자꾸 이 남자를 테스트해 보려고 이것저것 시험을 걸 겁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시비도 많이 걸 거예요. 그 시비라는 게 꼭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거죠. 그러니까 내 여친이 임수일간이다 그런 남자분들은 내 여친이 불안감에 의해서 나를 시험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거를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의구심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여친이 임수일간이라면. 마지막으로 개수일간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예요. 더 호재입니다. 역시 기룡이 엇갈리는데 개수일간 쪽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
그 차이가 못 받았던 돈을 받는 시기인데 임수일간이랑 다르게 좀 더 편하게 받고 그리고 일부보다는 좀 전액 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시기. 그러니까 패턴 비슷한데 그 질이 다른 거죠. 근데 이 개수일간 역시 미수금을 받자마자 돈 나갈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밀렸던 월세나 공과금, 그러니까 꼭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을 못 냈던 부분에서 그렇게 나갈 텐데, 개수일간은 그런 지출의 성향은 아니고요. 성향 자체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뭔가 투자해보고 싶었던 거, 식당 하신 분들 예를 들어 뭐 집기를 새로 산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뭐 다른 2호점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받았던 미수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일간에 비해서 좀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울함이 덜하겠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도 임수랑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성과를 인정받고 특히 위에 사람한테 신임을 받는 그런 시기예요. 차이점이라면 임수일간에 비해서 사적으로 관계도 더 깊어질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이다 보니까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만 인정을 받을 텐데, 개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어떻게 나한테 잘하네? 그러니까 윗사람이 사적으로도 개수일간을 되게 사랑한다 이거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끼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 사람의 좋은 사람인데 온전한 시대를 좀 갖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험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좀 방향성이 달라요. 개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정서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건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과연 나만 사랑할 건지 그런 애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시험을 해보려고 할 겁니다.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애정적인 부분보다는 이 사람이 얼만큼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로 좀 많이 시험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상대 남자가 그 시험에서 마음에 들면은 연애를 이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좀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개인 운세의 차이긴 한데 그 시험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누굴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지간하면은 당장의 연애 관계를 지속시키기를 임수든 개수든 권장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건 역시 개인 사주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월운세라는 것 자체가 그 일간별로 공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떠셨나요? 경월 운세도 기사월 운세처럼 간목일간부터 개수일간까지 쭉 알아봤어요. 기운이 엇갈리는 부분도 많고 특히 먹고 사는 부분과 연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각자 강점이 있다면 이거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볼 일이고, 뭔가 약점을 들었다면 이걸 인지하고 좀 어떻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구체적인 사항은 역시 개인 상담을 받아보면 좀 더 그림이 선명하게 나올 거고요. 오늘 사주 한입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